철도 안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지금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전에는 최첨단 기술만 있으면 최고로 안전하다고 믿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법과 제도가 그 기술의 안전을 직접 보증해주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오늘 바로 이 거대한 변화의 핵심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들 생각하죠. 더 빠르고 더 똑똑한 기술이 나오면 당연히 더 안전해지는 거 아니야? 하고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갈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기술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그 안전의 마지막 한 조각. 대체 그게 뭘까요?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법과 제도. 이게 그냥 기술을 통제하려는 까다로운 규제가 아니고요. 오히려 기술이 나 안전해요 라고 주장할 때 진짜 안전한지 우리가 확인하고 보증해 줄게 하고 국가가 도장을 쾅 찍어주는 일종의 공인안전 증명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안전을 보는 관점이 어떻게 기술만 믿으면 돼라는 생각에서 아니, 법으로 보증해 주어야 진짜지 하는 시스템 중심의 철학으로 바뀌었는지 그 흐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문장 하나가 사실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술이라는 건 어떨 땐 완벽해도 특정 조건이 바뀌면 불안정해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잘 만들어진 제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최소한 이 정도 안전을 지킨다는 최저선을 보장해주죠. 우리가 진짜 바라는 건 바로 이런 지속 가능한 안전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차이를 한번 보세요. 왼쪽의 예전 방식은 뭐랄까, 우리 기술 좋으니까 안전합니다 하는 일방적인 선언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이제 오른쪽처럼 법이라는 객관적인 잣대로 이만큼 안전하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검증 가능한 보증의 시대로 들어선 거죠. 선언에서 보증으로의 전환,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섹션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새로운 안전 철학을 현실로 만드는 구체적인 법과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우리 철도 시스템의 뼈대를 바꾼 핵심적인 변화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게 단순히 법조항 몇 개 바꾼 수준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철도안전법은 설계 단계부터 램스라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위험 요소를 미리 분석하게 만들었고요. 철도사업법은 운용하는 회사가 체계적인 안전계획, 즉 SMS를 반드시 세우고 지키도록 의무화했죠. 또 건설 및 유지관리법은 시설물이 재성능을 내는지 정밀하게 평가하는 기준을 새로 만들었고, 차량 기술 기준은 만약의 충돌 사고에서도 승객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제 기준에 맞춰서 훨씬 더 강화됐습니다. 이 법들이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려서 하나의 거대한 안전망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램스라는 개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쉽게 말해서 철도 시스템의 안전성을 숫자로 증명하는 과학적인 방법론이에요. 예전처럼 이 정도면 안전할 것 같다는 감이 아니라 이제는 수학적으로 이만큼 안전하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시대가 온 거죠. 이게 바로 요즘 엔지니어들의 새로운 공용어입니다. 그리고 SMS는 방금 말씀드린 그 램스라는 기술적 언어를 실제 운영 현장으로 가져오는 시스템입니다. 철도 회사가 조직 전체적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위험 요소를 미리 찾아서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거죠. 즉, 안전이 일부 담당자의 업무가 아니라 회사 전체의 문화이자 책임이 되도록 만드는 제도입니다.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새로운 법들은 철도가 만들어져서 폐기될 때까지, 그러니까 전체 수명 주기를 어떻게 관리할까요? 설계, 건설, 운영, 유지 보수의 각 단계가 어떻게 빈틈없이 연결돼서 이 안전의 고리를 완성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든 단계에 법적인 안전장치가 정말 촘촘하게 들어섰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램스 분석으로 위험의 싹을 잘라버리고 시공이 끝나면 성능평가로 설계대로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하죠. 운행주에는 SMS를 통해 항상 안전을 관리하고 시간이 지나서 노후화가 걱정될 때는 정밀 진단으로 철저하게 점검합니다. 정말 어느 한 단계도 빠져나갈 수가 없는 구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단계들이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지관리 단계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다음 설계에 바로 반영되고요. 운행 데이터는 더 나은 유지관리 방법을 찾는 데 쓰입니다.
이렇게 모든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서로를 개선시키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 바로 이걸 법이 완성시킨 겁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섹션에서는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죠. 이 거대한 시스템의 변화가 철도 산업에 있는 기업들과 전문가들한테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가장 큰 조직적인 변화는 건설과 운영의 분리입니다. 과거에는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GTX나 여러 도시철도처럼 실제 열차를 운행하는 운영사가 안전에 대한 최종적이고 명확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내 시서, 내 책임이라는 인식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 파급 효과는 산업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운용기관은 당연히 안전관리 역량을 키워야만 하고요. 설계를 맡는 엔지니어링 회사는 이제 과학적 근거가 담긴 램스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시스템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진단하는 전문 기관들에게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열리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바로 이 숫자입니다.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이 완전히 자리 잡으면 철도 사고율이 최대 30%까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타는 열차가 더 안전해지고 더 믿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어느덧 마지막 섹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겠죠. 그렇다면 이 법적 안전망은 앞으로 기술 발전에 맞춰서 또 어떻게 진화해 나갈까요? 그 미래를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미래의 방향은 더 똑똑해지는 겁니다. 건설, 운영, 안전으로 흩어져 있는 법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시너지를 내고요. 국제 표준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 시스템을 구축할 겁니다. 특히 AI가 자동으로 안전을 검증하고 현실과 똑같은 가상세계, 즉 디지털 트윈 속에서 미리 시뮬레이션하며 위험을 예측하는 시대가 곧 우리 앞에 펼쳐질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다시 한번 되새겨보죠. 법은 결코 기술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최첨단 기술이 얼마나 안전한지 공인해주는 가장 확실한 증명서이자 기술이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도록 받쳐주는 든든한 파트너인 거죠.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바로 이렇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로 안전을 설계하더라도 그것이 법이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보증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습니다. 기술과 법, 이 두 바퀴가 함께 굴러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철도 안전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